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붓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느낌. 혹시 요즘 이런 변화가 더 자주 느껴지시나요? 밤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고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졌다고 느끼실 때도 있지요? 그리고 피곤해서 누웠는데도 몸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깨어난 듯 깨어나지 않은 듯한 그 애매한 상태.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기관입니다. 한번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조용히 구조 신호를 띄우죠.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이미 가벼운 신장 기능 저하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중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장은 아플 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생강과 레몬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식재료가 피로한 신장을 어떻게 다독여 주는지, 그리고 왜 단 일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비밀을 편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70대 중반의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숨이 가빠요. 물도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그분의 손등, 눈 밑, 그리고 아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장은 단독으로 고장나는 기관이 아니라 전신의 피로와 함께 천천히 지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루틴을 권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생강 팔스 레몬물 한 잔이었죠. 며칠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아침이 좀 가벼워졌어요. 다리가 덜 붓고 몸이 덜 답답해요. 이 작은 변화가 바로 신장의 부담이 줄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신장은 하루 종일 필터처럼 일합니다. 몸의 노폐물, 염분, 불필요한 수분, 산화 찌꺼기까지 걸러내야 하죠. 그런데 필터가 막히거나 너무 많이 쓰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신장도 지치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생강과 레몬은 이 필터를 세척하는 강한 힘을 가진 조합입니다. 생강은 미세 순환을 열어 신장이 피로를 풀도록 도와주고, 레몬의 구연산은 노폐물 배출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혀있는 수도관을 미지근한 물로 풀어주는 과정. 바로 그 역할을 이 한 잔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확한 비율, 마시는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2가지 잘못된 사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따라만 하시면 몸이 먼저 달라지는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서 신장이 숨겨온 피로의 정체를 살펴보고, 생강과 레몬이 어떻게 그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일상이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장 피로의 실제 원인 하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침에 붓기가 심해지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답답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순환이 안 돼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신장의 지속적 과부하 관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작은 콩 모양이지만 하루에 18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내는 거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처리하면서도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지요. 그래서 신장 피로는 대부분 아주 미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소변량이 줄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게 보이거나 냄새가 강해질 때도 있나요? 이런 현상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기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수분을 붙잡아두기 시작하면 다리 쏜 얼굴이 붓고 체내 염분과 노폐물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물을 더 마셔야 하나 라고 고민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물 부족이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순환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신장이 지칠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소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이 피곤해지면 체내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이 찌꺼기들이 혈액 속에 늘어나면서 세포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도 몸이 덜 깨어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장 피로는 심장 피로와 함께 온다. 거 말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 내 노폐물이 늘어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지치면 맥박이 빨라지거나 사소한 활동에도 숨이 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붓기가 늘고 소변 패턴도 달라졌나요? 만약 그렇다면 몸은 이미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신장은 피로해도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회복을 위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과 레몬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재료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순환을 부드럽게 하며 염분과 노폐물의 배출을 돕습니다. 즉, 신장을 직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잠시만 더 집중해 보세요.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신장 피로를 겪었던 한 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지만 몸이 보내는 신장 피로, 신호는 매우 일상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신장 문제를 겪는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변화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구의 사례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겪는 흐름을 담은 종합적인 진짜 경험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매일 아침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아침인데 왜 더 피곤하지? 그분의 하루는 보통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면 목 뒤와 허리 쪽이 묵직하게 당기고 손등이 조금 부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고 양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죠. 그럴 때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작은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저녁에는 속이 묵직하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느낌도 있었죠. 신장은 통증 없이 지치는 기관이라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노화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자꾸 무거워요. 잠도 잤는데 피곤하고 그냥 뭔가 쌓여 있어요. 그 말에서 저는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몸 안 어디엔가 배출되지 못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구나. 여기서 잠깐, 혹시 당신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물을 마셔도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없고 몸속에 무언가가 정체된 듯 답답한 그 감각 말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피로하면 피곤하다 하고, 막히면 무겁다 하고, 정체되면 답답하다 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 몸에 뭐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신장이 보내는 매우 정확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과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꾸준히 마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며칠 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몸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숨이 덜 찌르고 다리 붓기도 좀 줄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장의 부담이 줄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서 더 깊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신장 피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아주 미묘한 긍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이 회복의 시작점에는 의외로 단순한 조합, 생강과 레몬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일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연결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생강은 오래전부터 미세 혈류를 깨우는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몸의 말단 순환을 촉진해 신장이 부담 없이 혈액을 받아들이고 보내도록 돕습니다. 신장은 필터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혈류가 막히거나 느려지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생강은 이 필터 주변에 순환 펌프를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레몬은 전혀 다른 경로로 신장을 돕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에 쌓이는 미세한 노폐물, 특히 칼슘 기반 침전물들을 녹여 배출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몬물은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환은 열리고 노폐물 배출은 쉬워지고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 신장은 회복 속도가 빠르다. 심장이나 간보다 훨씬 빨리 반응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바로 개선됩니다. 생강 플스레몬물이 효과를 빨리 느끼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직접적으로 치료가 되는 음식보다 간접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음식에서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생강과 레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신장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들어 식사 후 몸이 쉽게 붓거나 피곤함이 오래 가나요? 그렇다면 신장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발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강 팔수 레몬물은 단순한 디톡스 음료가 아니라 신장 순환과 배출의 균형을 동시에 잡아주는 특별한 조합입니다. 그분이 며칠 만에 변화가 느껴졌던 이유도 바로 이 균형 덕분이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서는 생강 팔수 레몬물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리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당신의 몸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생강과 레몬물이 신장에 미치는 작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주 쉽게 비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을 흐르는 거대한 강을 정화하는 정수기입니다. 강물이 깨끗하게 흐르려면 필터가 막히지 않아야 하고 물줄기가 일정한 속도로 흘러야 하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고
노폐물이 무리 없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구멍이 조금씩 좁아지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신장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생강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은 세포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혈류가 단숨에 빨라지거나 고압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관에 미지근한 물을 흘려보내듯 부드럽게 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의 말단에서부터 신장까지의 혈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야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류가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레몬은 노폐물 배출의 핵심입니다. 레몬 속 구연산은 혈액과 세포 사이에서 생기는 작은 침전물, 즉 찌꺼기들을 중화하고 잘 풀어지도록 돕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들은 이 구연산에 약해져 크기가 줄어들거나 배출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레몬물을 꾸준히 마시면 신장 결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과 레몬은 자극적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생강은 자극적인 매운맛을 가지고 있지만 체내에서는 한겸 작용을 하며 신장 염증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도 산성이라고 느끼지만 몸속에서는 알칼리성 대사물질로 전환되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완충제처럼 작동합니다. 즉, 겉으로는 자극적인데 내부에서는 부드럽고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신장의 산염기 균형입니다. 신장은 혈액의 산도를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너무 산성에 가까워지면 신장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런데 레몬의 미네랄과 구연산은 이 산염기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독이 아니라 신장이 쉬어갈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요즘 몸이 잘 붓고 피곤하다면 신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는 몸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생강 레몬물은 즉각적인 치료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음료입니다. 신장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이 균형이 바로 신장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서는 실제로 아침 한 잔이 신장의 순환과 붓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가장 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생강 플러스 레몬물 한 잔이 신장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순환의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밤 동안 체내 수분과 노폐물을 정리하느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신장이 가장 지쳐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따뜻한 생강 레몬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되며 신장의 부담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시작점이 됩니다. 이 한 잔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바뀌는 건 혈류의 점성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을 묽게 하여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생강의 미세순환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 신장은 과하게 긴장했던 필터를 잠시 푸는 듯한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말하는 아침에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은 바로 신장이 보내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배출의 흐름입니다. 레몬 속 구연산은 밤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조각내듯 분해하여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이 과정에서 소변량이 조금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변색이 조금 연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는 체내 노폐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외로 복부의 압박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더부룩함을 소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과 연관된 수분 정체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 한 잔이 이 수분 정체를 풀어주면 소화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복부 답답함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영양 전문가들은 레몬의 산도가 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신장 전문의들은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의 레몬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산염기 균형을 맞춰 신장을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핵심은 양과 온도입니다. 적정 비율로 따뜻하게 마시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이 특히 무겁고 피곤하다면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는 몸의 속삭임입니다. 이제 잠깐 멈춰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단순한 음료 한 잔을 넘어 신장을 안정시키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60세 이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려면 단순히 한 잔을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에 자꾸 반복되는 습관들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오래 유지됩니다. 생강 플러스 레몬 물을 중심에 두고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리듬 맞추기 모입니다. 하루에 많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줍니다. 신장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이를 걸러내는데 큰 에너지를 씁니다. 반대로 천천히 들어오는 수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게 되어 신장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 몰아먹기 금지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짠 음식을 몰아서 먹는 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금은 체내에서 물을 잡아두기 때문에 신장은 더 많은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염분 섭취가 많으면 밤사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생강 레몬물을 아침에 마시면 이 염분 정체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7분 순환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걷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신장 기능의 절반은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 정체된 혈액이 다시 위쪽으로 순환되고 이는 신장의 여과 능력을 돕는 촉진제가 됩니다. 단 10분의 걷기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흔히 놓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마신 뒤 2, 3분 천천히 호흡하기 입니다. 물이 몸에 들어오면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데 천천히 호흡하면 심장 박동과 신장 부담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생강 레몬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이 호흡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물을 마시고도 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순환 호흡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신장 회복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이라고 강조합니다. 폭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안정된 흐름을 꾸준히 만드는 것이죠. 생강 레몬물은 이 리듬을 잡아주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작은 습관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강 레몬 물 관련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면 오히려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레몬 물은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마셔서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나한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체질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사용 방법의 작은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천천히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레몬은 위산을 자극한다 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물에 희석된 레몬은 위장에 직접적인 산성 자극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몸속에서는 레몬의 구연산이 알칼리성 대사물질로 전환되어 신장의 산염기 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레몬의 신맛은 입에서만 느껴지는 신맛이지 신장에는 오히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생강은 몸을 과하게 뜨겁게 만든다 는 생각입니다. 생강은 뜨거운 음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천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말초,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몸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돕고 신장의 혈류 흐름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이 피곤하거나 저천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잘 맞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레몬을 너무 많이 넣는 것입니다.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산도가 강해져 오히려 위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신장을 돕고 싶다면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율은 섹션 후에서 다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오해는 생강과 레몬 물을 찬물로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신장 주변의 모세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므로 노폐물 배출을 돕는 흐름이 오히려 느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찬물 섭취가 소화, 대사, 순환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이 음료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만들어야 신장 순환 진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아침이 아닌 시간에 마셔도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밤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은 회복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시는 시간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비율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 핵심은 곧 섹션 9와 섹션 16에서 차례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생강이나 레몬을 너무 강하게 혹은 무작정 넣어 드시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곤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서는 신장의 부담을 더 빠르게 덜어주는 생활 속 보조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천하면 바로 느껴지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생강 플로 레몬 물 한 잔만으로도 신장은 빠르게 반응하지만 여기에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더하면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신장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따뜻한 허리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등 뒤에 있는 단단한 기관으로만 생각하지만 신장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허리 주변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강 레몬 물을 마신 뒤 허리에 따뜻한 찜질팩을 오마스나이 1분 정도 올려두면 신장의 회복 반응이 더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짧은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2, 3분만 허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신장은 허리 양쪽 근육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긴장하면 신장의 혈류 흐름도 함께 제한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며 생강 레몬 물의 순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움직이기마입니다. 하루 중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골반 주변 혈류가 정체되는데 이 정체는 결국 허리와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시간에 2, 3분만 자리에서 일어나 골반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의자 생활이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 팁은 저녁 식사 후 물 조절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붓기와 피로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아침에는 생강 레몬 물로 순환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물을 조금 아껴 신장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 걷는 5분 워낙입니다. 빠르게 걷는 운동이 아니라 혈류를 풀어주는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리듬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걸음. 이렇게 걸으면 신장은 혈액 흐름을 가장 편안한 속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진 않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 피로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신장은 운동보다 순환 패턴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즉, 무리한 운동보다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에서는 이 음료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 즉, 주의해야 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생강과 레몬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조합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좋은 음식이라도 누구나 언제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 음료가 일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할 사람들과 올바른 조절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위장이 매우 예민한 분들입니다. 레몬의 산성 맛은 실제로는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전환되지만 위 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초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시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만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레몬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더 따뜻한 물로 희석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담석증이나 담낭 쪽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레몬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담낭 수축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복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레몬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결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결석 예방에 좋지만 이미 결석이 생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배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 레몬 양을 아주 적게 또는 빈도 조절을 하며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혈압약 인요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생강과 레몬물은 자연스럽게 소변 배출을 도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뇨제와 중복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약이 체내 수분을 빼는 속도와 생강 레몬 물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속도가 겹치면 탈수에 가까운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신 중이거나 특정 호르몬 문제를 가진 분들입니다. 생강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자궁 수축을 약하게 자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강량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레몬물은 누구나 마셔도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신장 전문의들은 만약 이미 신장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핵심은 개인의 상태에 맞게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이 음료를 마셨을 때 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대부분은 몸이 가벼워지고 배출이 시원해지는 반응을 경험하지만 일부는 미세한 속쓰림이나 갈증을 느껴 이 음료를 중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음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비율이나 온도, 양 조절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음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7일 회복 플랜입니다. 이 계획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특히 60세 이후에 신장 회복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 속 루틴으로 연결할 차례입니다. 신장은 반복되는 작은 회복이 쌓일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7일 신장 진정 플랜 4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체감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데이 1 순환 열기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순환을 먼저 깨워줍니다. 이 단계는 신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생강 레몬물은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 2 생강 레몬물 시작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 레몬물 한 잔을 마십니다. 10분 뒤 허리 주변을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신장의 혈류를 풀어줍니다. 이 두 단계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첫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 3 붓기 체크 이날은 특히 다리, 발등, 손 등의 붓기를 체크합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가 살짝 줄었다고 느끼는 날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저녁에는 물 섭취량을 조금 줄여 신장이 밤 동안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데이 4 배출 리듬 맞추기 생강 레몬 물을 마신 뒤 1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이때 걷기의 목적은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순환 흐름 조절입니다. 소변색이 아침보다 조금 옅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이 5 허리 보온 플러스 호흡 병행 아침 한 잔 후 5분간 허리에 따뜻한 찜질을 하며 깊은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체내 압력이 안정되면서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날입니다.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이 6 식단 균형 맞추기 소금 섭취를 줄이고 대신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를 곁들이면 신장의 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생강 레몬물과 이 식단이 만나면 노폐물 배출 속도가 더 일정해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데이 7 몸의 변화 점검 아침 컨디션 붓기, 소변색, 피로도 등을 체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몸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시점이 데이 7입니다.
일주일이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신장은 환경이 좋아지면 바로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일 플랜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면 신장은 더 큰 회복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차분히 감싸며 당신의 몸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비율 타이밍 주의점을 완성해 드릴게요. 이제 이 긴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와 지금의 느낌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아, 이런 신호들이 신장에서 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한 내용은 단순히 생강과 레몬 물을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온 작은 신호들을 다시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었지만 바쁜 하루에 묻혀놓칠 때가 많았지요. 피곤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아침이 무겁고 붓기가 자꾸 생기는 이유, 그 배경에는 조용히 지쳐온 신장이 있었습니다. 신장은 참 고요한 장기입니다. 통증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붓기, 피로색, 변화, 에너지, 저하 같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나 조금 힘들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딱 한 가지라도 바꿔주면 신장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이며 환경만 맞춰주면 바로 반응한다는 것. 생강과 레몬 물 한 잔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생강의 순환 작용이 신장의 부담을 풀어주며 레몬의 구연산이 노폐물 배출 통로를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신장은 움직이기 쉬운 환경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무거움이 줄고 붓기가 사라지고 숨이 더 편안해지는 변화들 말이죠. 이제 약속드렸던 정확한 비율과 마시는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율, 따뜻한 물 220ml, 생강 2인 3, 슬라이스 약 6씩, 레몬 3, 4방울 또는 1골 6조각. 이 비율이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편안하게 순환을 여는 조합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아침. 공복 1회 필요하다면 점심과 저녁 사이 1회 추가 가능. 단 저녁 늦게는 신장의 야간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두 가지. 레몬을 너무 많이 넣는 것, 위 자극 플리스, 산성 부담 증가. 찬물에 타서 마시는 것, 신장 주변 모세혈관 수축, 배출 작용 감소.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간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생강과 레몬이 신장을 돕는 원리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최근 느꼈던 피로와 붓기가 사실은 몸의 작은 SOS였다는 깨달음이었을까요?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였든 그 지점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신장은 큰 변화보다 작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하루 한 잔, 7일만 해보세요. 몸이 먼저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하고 싶은 작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7일 동안의 변화를 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붓기는 줄었는지, 숨은 더 편해졌는지,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 건강을 지켜주는 신호가 될 테니까요.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당신의 신장은 이미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잔의 따뜻함으로 그 회복을 시작해 보세요.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하봐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